서울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이제 취업 시즌이 또 돌아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네, 먼저 첫 코너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소개해 주시는 거죠? 예,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이번 주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구직 정보는요, 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명이고요. 계약직으로 4개월입니다. 이 접수 기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내일까지고요. 이메일 접수,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메일이나 또 팩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이쪽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구직 정보는요. 서울시 박물관진흥과 유물조사 업무 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역시 2명이고요. 계약직입니다. 역시 모집 기간도 내일까지니까요. 이거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박물관진흥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 연희초등학교에서 학교행정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1명이고요. 계약직 3개월입니다. 역시 내일까지고요. 서울 연희초등학교 행정실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메일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교육훈련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고요. 계약직 6개월입니다. 8월 24일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 기억행정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연구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이 모집 인원 6명이고요. 계약직 12개월입니다. 접수 마감은 8월 31일까지고요. 이 접수 방법은요.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업 창업 정보 이제 알아봅니다. 우리 신현정 대표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깨알 같은 정보. 네, 깨알 같은 정보를 주고 계신데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보 준비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창업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주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사는 나오지만 여전히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30대, 40대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사실 내 사업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역시 준비된 창업을 해라. 이런 조언을 가장 많이 들으십니다. 또 실제로 어떤 창업 세미나나 교육에 참가하시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이 준비된 창업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와 같은 좀 주제를 가지고요. 창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준비된 창업을 해라. 그러면 실제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창업 준비자들이 가장 좀 간과하는 것, 가장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기술 창업이나 아니면 생계형 창업이나 이런 일단 결심을 딱 하십니다. 아, 내가 이쪽 일을 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면 가장 먼저 실수를 하는 게 사무실이나 가게부터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가장 먼저 딱 이제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이게 가장 문제라고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실 가게를 이렇게 얻으러 다니면은요,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사장님 하면서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무실을 딱 계약하는 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어떤 내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꿈을 실현하는 장소다 이러면서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기는 한데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바로 계약 순간부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이 관가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장소를 구하는 것이 창업 준비의 가장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좀 드리거든요. 이런 입지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입지가 좋고 가격 대비 싼 데를 찾는다. 이런 데 사실 잘 없거든요. 입지가 좋아 보이면 비싸고 입지가 나빠 보이면 싸고 이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얘기만 듣고 좋아 보인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자리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상권 분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입지를 너무 이 장단점을 좀 이렇게 진짜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같은 경우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입지에 따라서 사업성, 또 왜 우리가 보면 IT 기업들 어디에 모여 있고 어떤 회사는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신 대표님 등산 가끔 가십니까? 저는 등산은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 네. 네. 등산뿐만 아니라 등산, 캠핑 다들 장비부터 구입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장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창업도 자리, 가게, 점포, 사무실부터 구하는데 그래야 이제 사실 안정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일단은 근데 처음에 하는 건데 그게 문제다. 네,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나중에 뭐라고요? 일단은 좀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 때 이민 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이렇게 이민을 가면은 보통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민을 가면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온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저희가 뉴커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보면 일단 언어부터 익힙니다. 언어를 충분히 익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동포들이 하는 게 뭐가 있고 이렇게 상당히 시간을 두고 비즈니스를 보통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딱 오자마자 이제 누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 매상이 얼마 돼? 라고 하면은 그래 좋네 하고 그냥 바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갖고 어떤 준비라기보다는 일단 남의 말만 듣고 딱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꼭 어떤 이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창업을 할 때 어떤 누가 얘기를 들어요. 뭐가 유행이다. 그럼 그걸 그냥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 보면 동네에 치킨집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커피 전문점 많이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귀가 얇아. 귀가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말만 듣고 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런 입지나 이런 이 점포 개발 같은 거를 좀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입지다. 그리고 입지가 바로 매출이고 중요하죠. 매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를 보지 말고 워크인 고객, 그러니까 유동인구 중에 몇 명이나 내가 지금 있는 가게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고 저희가 보통 도로 하면 저희는 그냥 차가 다니는 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로는 강이다. 뭔 말이에요? 도로는 강이다. 그러니까 건널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저쪽에 사람이 많아도 도로가 있으면 이건 강이기 때문에 저 고객들이 못 건너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건물로 들어와야 손님이다. 그럼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주변에 보고 여기 큰 도로도 있고 건물들도 많으니까 여기 장사 잘 되겠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지하철이나 이런 횡단보도에 가까우니까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근데 잘 보면요.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의 반대편 같은 경우는 가격은 비싼데 손님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잘 보고 좀 비교를 많이 해봐라 이런 조언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만큼 이 입지 선정을 하고 가게를 구하는 게 가장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기술 창업이나 이런 서비스 쪽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사무실 그냥 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이 임대 비용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오는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장소도 사실 처음부터 좀 좋아야 되고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좀 적당한데 싼 데다 이렇게 딱 했을 때는 또 새로운 데로 이사하면서 또 이쪽에 또 임대료도 물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바로 이 비용인데요. 저희가 흔히 월 60, 월 70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10만 원 그러면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게요. 월 10만 원이 비싸면 1년에 132만 원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인데. 부가세. 부가세 10%. 부가세를 피할 수가 없죠. 부가세 세금 절대 못 피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면 월 10만 원씩 내면 132만 원이고 또 20만 원이 비싸다 그러면 1년이면 264만 원입니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여기에다 또 부가적인 또 관리비가 있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또 사이즈가 크면 관리비도 올라갑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잘 안 세워지고 상권 분석이 안 돼 있고 이러면 자리부터 구할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해서 좀 구하셔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고정 비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임대료 같은 게요. 그러면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 적게 줄여서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요. 바로 이 초기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제가 초기 비용 줄이기를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기술 창업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창업 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지자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창업 에 대한 이 입주 기업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공간을 무료로 인큐베이팅이라던가 이런 거를 공간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서울시만 해도 37군데 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 때나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집 공고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센터별로요. 그래서 이 입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쪽의 센터에서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는 소호 사무실이라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 시내에 보시면은요. 그런데 가시면은 이 창업이나 이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조언을 꼭 들으라는 게 어떤 조언이나 교육을 듣는 게 먼저지 이런 장소부터 일단 구해놓고 보는 거, 이거는 좀 확실히 좀 지양을 하셔라,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특히 뭐 저희가 장사라고 하는 이런 생계형 창업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바로 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좀 교육을 받으시라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좀 데이터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통해서 이 실제 창업을 했던 분들의 좀 결과를 좀 조사한 게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 분들이 이 장사합니다. 생계형 창업 2년 이내 생존율이 거의 98.1%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같은 시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창업하고 나서 2년 이내 생존율이 48.4%.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교육을 안 받은 분들보다 2배 정도 이 생존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기업, 오래 가는 가게가 바로 이 교육을 먼저 받고 조언을 많이 듣고 정보를 많이 찾아서 천천히 준비한 분들이 확실히 이 자기가 창업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창업 목표를 딱 세우실 때 일단 중요한 게 재무 관리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 선정, 그 다음에 판로 개척, 이런 단계별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내 역량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창업을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둘면 안 되는군요. 서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 월급 받다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서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육도 받고 장소 입지도 덜컹 사지 말고 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업 계획은 어떤 거를 세워놔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얘기를 하면 의외로 사업 계획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업 계획을 물어보면은 내가 뭐 이런 걸 좀 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셨죠? 그러면 내가 감이 좀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감으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 어떤 선정된 아이템이 있으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가 소득이 없어도 몇 달간 버틸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 많이 쓰는 말이 BI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익분기점까지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자금이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장 부정적으로 네게티브하게 조사를 보통 하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내가 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했을 때 매달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다, 이런 걸 예상을 하면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손익분기를 넘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서 내가 초기 투자했던 비용을 뽑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데이터화해서 조금 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를 한 다음에 계속 가셔야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제가 창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좀 경험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현금 관리표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반드시 이익을 내는 사장의 현금 관리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참고해 보시면, 기업들이 캐시카우 현금 흐름이라는 거 비슷한 개념인가요? 근데 이 재무 어렵게 뭐 IFRS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사장으로서 1인 기업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잘 나타내 준 책인데요.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이 손익분기점을 찾는 겁니다. 매달. 이게 간단하게 엑셀만 하실 줄 알면은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엑셀 파일을 딱 보시고요. 제일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달에 가장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비용 다음에 반드시 나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뭐 2달에 한 번 나가는 돈, 3달에 한 번은 나가는 돈, 이렇게 자기가 지출을 할 내역들을 위에다 올려놓고 총 합계되는 금액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1일부터 31일까지 저희가 인컴이라고 하죠. 매출이 나는 것들을 입력을 하면 위에 최종 금액에서 이렇게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금액이 내가 요번에 이렇게 해서 60만 원이 들어오고 다음에는 뭐 35만 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뭐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한 25일쯤 되면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는구나, 그 달에. 그러면 나머지 뒤에 한 5일 정도가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장사를 어떻게 했을 때 한 15일까지 번 거는
요게 내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거를 찾으시면은 뒤에 남는 돈이 나옵니다. 네. 이걸 가지고 투자한 비용을 뽑을 수 있는 만큼 금액을 찾아보시면은 그게 바로 이제 사업계획서가 완성됐다고 저는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딱 되시고 그 기간만큼 난 버틸 수 있다, 좀 자금 여유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지 선정을 하고 창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다음 순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사업 계획을 현금 흐름을 딱 보셔서 네.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20일을 영업한다고 할 때 15일 하고 나서부터는 비용이 빠졌다. 네. 그럼 나머지 5일은 정말 기분 좋겠네요. 정말 기분 좋죠. 버는 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네, 당연합니다. 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밖에 또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들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묶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예상치 못한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시면은 바로 뭐 4대 보험 가입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통신 판매 신고를 하시면 신고 또 이 접수비도 내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각종 신고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이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쉬는 것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는 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계획 잘 짜시는 거, 좀 요걸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위클리 커리어 신현정 대표님과 함께 창업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들, 또 준비해야 할 것들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